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중교회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미인은 어떤 대칭점을 갖고 인사를 해야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인가, 이런 내용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간관계 가장 기본인 미인 대칭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미인 대칭의 법칙. 조금 더 크게.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 말 그대로 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것, 정말 제가 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인사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남자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왜 너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느냐, 왜 네가 먼저 인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 나보다 약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그래서 측은지심, 나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 이것이 충교의 정신의 기본이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약자에게 내가 먼저 인사한다고 해서 나의 지위가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 내 품격과 내 인격과 내 품성은 점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되느냐? 웃으면서. 여러분,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웃음에 관한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복복자예요. 그래서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이길 수 있다.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마음의 덕을 쌓으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행동의 덕을 쌓는 일이잖아요. 제가 속된 말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요구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드나요? 돈 안 들잖아요. 왜 이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한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이 쓴 책이 세상은 넓어도 할 일은 많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넓어도 만나야 할 사람은 더 많다. 내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을 흉보는 사람, 항상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은 나의 정신과 나의 길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멋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선지가인은 필류여경이요 적악지가인은 필류여앙이라. 적선, 쌓을 적자 착할 선자예요. 지가, 집안. 그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필류여경,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적악지가인은 필류여앙이라.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 제가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호성이라는 그 영화 배우에게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나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안이 적선지가인가 적악지가인가를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오래 사귀어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상견례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가요? 부모님은 뭐 하시느냐? 즉 부모님이 적선지가인가 적악지가인가?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적선지가인가 적악지가인가. 그래서 그 다음 또 무슨 말이 있죠?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모전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게 다 적선지가인가 적악지가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결혼하게 될 때 꼭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너그 부모님은 뭐 하시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세계 최고의 대학 충효예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멋있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니시는 것이에요. 명문 대학에. 여기 우리 유동근 해양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만 유동근 총장님이나 충효의 대학 총장이나 저는 뭐 격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총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충효의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자랑스럽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표정을 다른 사람에게 좀 호감 있는 표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손을 탁 들어보세요. 얼굴 좀 비벼보세요. 비비고 그 다음 윗니 아랫니를 부딪혀 봅니다. 세 번째는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그 다음 입술을 붙이고 시작. 혀로 잇몸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에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 혀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 표정이 굳은 얼굴 표정이 요 풀리면서 내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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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혀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얼굴도 부드럽게, 발음도 부드럽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풀리는 것이죠.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사진 나오다 말았는데 제가 대표로 있는 복지TV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2년, 2023년 이제 내년 2025년 올해는 우리가 쉬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 제 얼굴이 큼지막하게 광고로 나옵니다. 18,000개 시내버스에. 그 광고료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거 다 무료예요. 무료로. 아까 그 이제 광고 시안이었어요. 그게 얼굴이.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은 그냥 제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다른 말 할 것 없으면 나는 충효의 대학을 다니고 있다. 제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럼 그거 충효의 대학이니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아부하는 것 아니냐. 충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충은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제가 이것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조국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원래 조국이라는 말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살아왔던 내가 사는 나라가 조국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조국이라는 이 닉네임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돼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때문에 뭐 제가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바꿨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는 이웃에 예를 다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설명이 길잖아요. 충효예는 나라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럼 요즘 젊은 트렌드는 뭐냐면 축약을 하잖아요. 축약. 충효예는 무엇이냐? 충효예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충효예를 한마디로 정의하시오. 그러면 충효예는 사랑이다. 그 충효의 대학은 뭘 가르치는 곳이냐? 사랑을 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다. 이 사랑이라는 학문을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나라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이웃에 예를 다하는 이러한 학문을 공부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의 고유의 전통사상인 충효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그 정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이 혀를 부드럽게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자, 그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화양연화. 화양연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었는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을 심어 놓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가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충효의 대학에 가서 열심히 사랑을 공부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총장님처럼 말을 잘하려면, 연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곳에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문장이 내 것인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화를 보았을 때 아니면 드라마를 보았을 때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걸 빨리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해서 내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았을 때 제가 기억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아픔은 짧게, 추억은 길게,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버린 버스는 기다리지 않는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 버스와 우리 지금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와 여자는 기다리면 온다 그랬어요. 버스와 여자는 기다리면 온다. 그건 우리가 속된 말로 했는데 그걸 좀 품격 있게 바꾸면 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버린 버스는 기다리지 않는다. 내일 또 다른 좋은 만남과 운명적인 인연이 이루어진다. 그럼 인연은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지만 시작. 인연의 끝은 사람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들을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어떻게 다른 만남이냐? 어떤 인연이냐? 삼천겁의 인연.
삼천겁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겁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까? 1겁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1겁은 사방 40리의 바윗돌이 있습니다. 이 바윗돌에 1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의 옷자락을 싹 스치고 올라갑니다. 이 선녀의 옷자락에 의해서 바윗돌이 다 닳아 없어지면 이것이 1겁이에요. 또 다른 학설은 역시 똑같이 사방 40리의 바윗돌에 1년에 한 번 하늘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이 물방울에 의해서 바위가 구멍이 나면은 그것이 1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야? 여러분, 고사성어에 있습니다. 수적 석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끊임없이 의지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만 이어가면서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잇는 연습,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내가 우리 단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구호를 외치고 싶은데 구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공짜는 안 됩니다. 원고료를 보내세요. 딱 14자를 보내줬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 조직을, 이 단체를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내가 떠날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이 조직을 사랑하라. 제가 만든 명언인데 괜찮습니까? 다른 데 가면 진짜 엄청나게 박수를 많이 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우리 대학생들, 제가 특강을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시작,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괜찮은가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하라. 그래서 나온 명언이 무엇인가요?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현명하신 분인지 이런 명언을 다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화양연화. 시작. 화양연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어떤 시간?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되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리워집니다. 그래도 그때 충교의 대학에 가서 강의 들을 때가 참 좋았다. 정말 좋으신 우리 김치영 교수님 같은 이런 명강의,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멋진 말씀, 또 우리 유동근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의 강의가 기다려지는 이러한 기대감과 설렘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는 이걸로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위선자 천보지휘복이요. 시작. 위불선자 천보지휘하라. 요 위선자는 선을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할 위자예요. 위선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보지휘복이요. 하늘이 복을 내린다. 위불선자. 위불선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보지휘와 하늘이 화를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속담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위불선자는 천보지휘하다. 하늘이 화를 내린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위선자 천보지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충교회 대학의 건학 이념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 또 측은지심을 갖는 마음, 그리고 이웃의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충교회 대학의 졸업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